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뉴탐사 원자력 엑스파일, 원자력 안전과 미래 함께하는 원자력 엑스파일, 오늘도 석윤열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값진 새해 되시면서 같이 시작하시죠. 뉴탐사와 함께. 오늘은 지난 12월 18일 월성 원전 누설 문제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경주 양남면 나으리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성 원전 누설은 2021년부터 사실상 가시화됐지만 그 이유는 내부자에 의한 제보에 의해서 이 월성 원전 누설 문제가 알려졌고, 사실 그 전에 검사규제원이 이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내부적으로 통제가 돼서 이것이 제대로 감시가 되고 규제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그래서 월성 원전 누설이 진행되니까 그 사실이 공개가 되니까 문서 자체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내부에 어느 정도 누설이 되는지 그거를 공개를 했는데, 그 문제를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내부에 규제 검사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공식적으로 누설은 없다. 누설은 없다. 다만 이게 삼중수소가 전이돼서 지하에 물에 삼중수소가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들어보면은 예. 참 우리나라도 그 미국 헨포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삼중수소 문제가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끝까지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시민단체가 아주 간단하게 공유 테이프 가지고 이거저거 다 찾아내면서 삼중수소가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은 우리나라도 똑같이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원자력 산업계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시민사회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누설, 환경 오염 문제를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꼭 그것이 밝혀지는 순서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밝혀지고 나면 그 뒤에 가서 이 누설이 얼마나 진행됐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시민사회가 연일 그냥 기자회견하고 성토대회하고 막 그랬거든요.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1년 6월에 조사하겠다, 실제 주민검증단을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 제기한 전문가들은 다 빠지고 원안위가 구성을 해서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거의 3년이 다 돼서 거의 3년이 다 돼서 미적미적거리다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느냐, 그걸 강력하게 또 시민사회에서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작년 12월에 주민공청회를 5일날 하려고 하다가 오늘 바로 통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죠. 그렇겠네요. 어떻게 오늘밖에 없냐, 그리고 오늘 통보를 하냐,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설명회죠, 설명회. 예, 그래가지고 반발하고 그걸 무산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12월 18일 날 다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참석을 했고요. 아, 네. 그때 전 가지 못했죠. 교수님께서 갔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 당시 이런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일단 물러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이제 무게 중심이 옮겨온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진행, 그러니까 그 전과 후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혹시라도? 우리 같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전문가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원하는 그걸 제가 듣고 싶었는데 역시나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달콤한 음악 소리가 나는 쪽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언제 고치죠 이러다가는, 그렇죠? 결국은 아마 크게 뭔가 사단이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이렇게 하시기 전에 정말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정말 아직 갈 길이 먼 것처럼 느껴지네요. 예, 이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이걸 담당했던 규제 검사원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희택 박사입니다. 그분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보를 했고,
현재 공익 제보자 입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 소속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날 공청 설명회 하는 자리에서도 직접 현장에 내려와 가지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점들을 짚어내고 그러는 점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사단 협의회가 이제 2021년 3월에 출범을 했고요. 지금 현재가 24년 1월입니다. 거의 뭐 3년이 다 돼서 근데 그 결과는 만족스러운 수준이냐 그게 참 의심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들과 함께 조사단이 와가지고 현장을 좀 직접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인데 저장조 그거를 팠어요. 땅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차수막이 훼손됐다 그런 제보에 따라서 그거를 직접 확인을 했는데 그 차수막을 파고 들어가니까 훼손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단에서 이 파고 내려가다가 차수막이 나오는 깊이까지 나오면 작업을 멈추고 조사단에 통보를 해라. 조사단에 직접 입회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조사단에 통보를 해서 조사단이 가보니까 차수막을 다 뜯어서 없애버린 상황이었어요. 상황 종료가 됐네요. 상황 그러니까 종료가 물증이 됐어요. 사라진 거란 말이죠. 물증이 그렇죠? 사라졌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일 텐데. 그래가지고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특사경을 투입해서 이거 조사를 가지고 필요하면 징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특별사법 경찰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죠? 특별사법 경찰. 네. 를 투입해서 이걸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용두삼이에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리무중. 일단 말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때가 지나가 버리면은 또 잊혀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수순이 읽혀집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한다 그래놓고 안 하면 안 하게 허용하는 사람도 범인 아닌가요? 공범 최소한이요. 아니면 그중에 주범이 진짜 누군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 주범이 누구인지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 심증은 있지만 여기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이러다가 또 유야무야 묻히게 되지 않을까. 이건 근데 정말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저도 사실 어찌 보면 어깨 너머로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정말 후쿠시마보다도 이건 우리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아니 이거는 물어보기도 전에 원안위 위원장이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특사경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3년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이런 방구도 없냐. 이거는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원자력 엑스파일러스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 일반 시청자분, 구독자분을 위해서 이 차수막이란 게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는데 왜 이거를 훼손하고 사실은 현장에서 없애버리니까 사실 이거는 현장을 형상 변경을 한 거란 말이죠.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건 심각하게 보입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른쪽에 여기에 보면 이제 빨간 콘크리트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차수막이거든요. 차수막인데 네, 네. 이 위에 이제 흙이 몇 가지 덮여 있고요. 이게 저장조인데 여기에 설비를 설치를 했는데 그게 무거우니까 바닥에 깊이 있게 이렇게 파일을 박지 않습니까? 파일을 그렇죠, 박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쭉 내려오다가 이걸 뚫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수막이 손상이 되고 여기서 누설된 것들이 집수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수조로 못 들어가고 여기서 그냥 지하로 빠져버린 거죠. 그러네요. 지하로. 네네네. 그런 상황이었고 이것을 조사를 하려고 이쪽 흙을 파고 내려갔었는데 냈었는데 이 차수막 손상된 부위를 직접 확인하겠다 했는데 그 뚫고 내려가서 조사단이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다 제거해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은 볼 게 없어졌네요. 그렇죠. 볼 게 없어졌고 그러면 그거를 네. 이게는 이제 그거를 비호하는 자도 범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특사경을 발동을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누가 사주를 해서 이 차수막을 손상시키는지, 손상된 차수막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됐고, 이 문제를 조사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모두 사전에 깔끔하게 제거하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마치 문제가 다른 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은닉하고자 하는 그 총체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그런 게 물증은 없지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사단이 현장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에폭시거든요. 수조 바닥이 여기거든요. 여기 이제 빨간 이제 에폭시로 이렇게 이제 발라져 있는데, 이 에폭시가 이렇게 갈라지고 막 깨지고 이렇게 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이 균열되고 파손되고 이물질이 떨어져 있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이 아래에 사용약 연료가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바닥 그렇죠. 쪽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누설된다 그러면 어디서 누설되네, 그냥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렇겠네요. 왜? 밑에 집수공이 있어서 누설이 된 거는 모여지니까요. 여기서 저 집수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걸 다 뚫어놓고 집수한다 이러고 가만히 있었으니 계속 지하가 오염됐던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벽체 주변을 이렇게 좀 가서 직접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걸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차수막은 이제 이미 다 떼버리고, 조사단이 상주를 하지를 않았어요. 상주를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회의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고, 한수원이 그때 이제 현장을 작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리포팅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엄밀하게 삼자 검토가 되진 않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그 무늬만 조사단이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기 출퇴근 수준도 아니고 외근 수준인 것 같아요. 가끔씩 뭐 일주일, 이주일 있다가 그동안에 일어나는 그 저기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그 저기 조사에서는 과정이, 물론 결과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조사에 갔을 때는 벌써 중요한 부품, 기기, 설비, 장비는 다 제거가 된 상태니 그 저기 발표만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조사가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큰 사진에 보이다시피 한수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네. 근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저기 오염수 배출하는 문제, IAEA가 조사를 할 때 우리가 네. 비판했던 것이, 아니 IAEA가 들어가서 독립적인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도쿄전력이 제출하는 정보에만 의존을 했던 거예요. 도쿄전력이 제출하는 정보만 의존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후쿠시마만 가지고 그 저기 뭐죠? 따질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집안도 살폈어야 되는데, 예. 물론 이제 우리 이 대표님 같은 분도 계셨지만 저는 상당히 좀 소홀했던 게 후회가 됩니다. 물론 제가 해결할 수는 없었겠지만은 우리 집안부터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었겠다. 이건 사고도 아닌데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고, 많은 양이고 정말 주민한테 직접 영향 평가 또는 저기 뭐죠, 건강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다는 그 자괴감이 듭니다. 누가 얘기해도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요. 누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겁니다. 모두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그 깜깜이 안전 문화. 아몰랑. 그러네요. 아몰랑. 그러네요. 하니까 무슨 프랑스 이름 같기도 하고. 네, 그러기도 합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력의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시면, 이게 코어 드릴이라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저 튜브 형태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샘플을 채취한 겁니다. 공국을 만드는 거죠. 예, 그렇죠. 콘크리트가 안에 이렇게 금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벽체 자체가 누수가 거의 누설을 방지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콘크리트 벽체가. 그렇죠. 왜냐하면 콘크리트 자체도 이제 열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 그보다 더 나아가지고 이렇게 균열이 있고 벌어져 있고
균열은 그리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그래 제가 월성에 안 갔잖아요. 그런데도 이 근데도- 균열이 났다는 거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예, 이게 균열이 났다는 거는 네. 결국은 에폭시 라이너로 이렇게 방수막의 존재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에폭시 라이너도 언제든지 손상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에폭시 라이너가 손상이 되면 반드시 누설이 된다. 그렇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 에폭시 라이너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 저기 유지 보수가 얼마큼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 콘크리트도 아시잖아요. 이 열화 늙거든요. 늙으면은 골다공증 생기는 것처럼 구멍이 송송송송 뚫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구멍들이 이제 미세한 거는 연결돼 가지고 균열로 자라고 이게 더 커지면 이제 공국이 되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줄줄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자수막은 사라져 버렸고 그 조사 단장이 줄줄 샌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교수님 어떻게 아시고 또 줄줄 샌다 그러 아, 저는 그냥 느낌이 오네요. 이걸 보니까 이 균열 정도를 보면은 제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그쪽 방면은 제가 헌화거든요. 예. 그래서 보여요. 그게 줄줄 샌다는 게. 근데 권고 사항이 나온 걸 한번 봐주시죠. 어떤 권고 사항인가? 콘크리트 수조물 방수 누수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하고 이건 이미 있어요. 6개월마다 검사하게 돼 있는데 뭐 강화도 아니고 수립 뭐 없던 것처럼. 그다음에 품질 관리 검증 시스템 시공 재료 보수 기술의 품질 관리 그러니까 품질이 안 좋아 가지고 원래 품질을 제대로만 맞추면 문제가 없지만 시공할 때 뭐 품질이 없던가 아니면 재료가 품질이 못 따라가서 그랬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권고 사항이 맞습니까? 이 기술자가 쓴 권고 사항 맞아? 이건 기본적으로 애시당초부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이게 그 사업자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권고했다고요? 예. 받아들였습니까? 이거는 받아들인 거죠 한수원이. 그런데 예. 이걸 지금 받아들였다면 그건 정말로 원천적인 문제가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돼야 돼. 이게 뭐죠? 보안 시설이기도 하고 이거야말로 국가 1급 안전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사선 원앙이 존재하는 그런 시설에 이게 지금 권고 사항으로 올라갔다.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봐요. 이게 진짜 권고 사항이고 그걸 받아들였다면요. 교수님. 아닌가요? 교수님. 아니에요? 기가 막힌 게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보시면 수조 구조물의 누출수 관리 체계 확립 누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왜 차수막은 사라져 버렸고 이 균열은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보는 것이고 근데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죠. 이거 점입가경이라는 표현을 쓰죠.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조사단이 조사를 해서 원래부터 누출이 없다 그러더니 원안이가 지금 누출이 있다는 거가 확인이 됐으면 사과라도 해야죠. 우리가 언제 그 사과하는 걸 봤습니까? 감귤도 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사과란 건 우리 그 안전문화에 애시당 왜냐하면 사과하는 순간 책임은 문제가 따르잖아요. 그렇죠? 책임져야죠. 그럼 자리가 위태롭게 되고 누가 사과하겠습니까? 다 그런 비겁한 공무원들이 그럼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공범이네 그럼. 그렇죠. 자기 밥통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믿고 맡기고 다리 펴고 자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밤이라도요. 이런 정기 모니터링, 품질 검증, 누출수 관리 체계 이거는요 지금까지 해오던 거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제대로 워킹이 안 되니까 이 누설이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건데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아무것도 뭔가 좋아질 게 개선된 게 없고 없어요. 그렇죠. 그냥 권고 사항 자체가 권고가 아닌데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우리 뇌리에서 기억에서 잊혀져 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그 무사 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는데 이게 아마 무언가로 해가지고 정말 크게 혼나지 않으면은 고쳐질 것 같지 않은데요. 이 권고 사항이란 게 네. 지금까지 하는 거를 그대로 또 권고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걸 이제 손방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사를 했으니까 뭔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한수원과 또 사업자 협의가 됐겠죠. 뭐 이것들. 그러니까 권고사항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저는 이거 왜 처음부터 안 했지? 이게 문제가 됐다면 이거는 아닌데 이건 벌써 직무유익에다가 직무태만에다가 벌써 이거는 저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를 권고사항이라고 내놨고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들과 거기에 참여한 저부터 이제 전문가들이 전부 다 문제 제기를 심하게 했거든요. 심하게 하고 원안위가 제대로 답변도 못합니다. 조사단장이.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 아니냐. 이거 조사해봤냐. 조사 안 했대요. 부실하게 조사한 내용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특히 마지막에 누출수 관리 체계 이거는 에폭시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한다는 얘기고 그럼 에폭시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바꿔야죠. 그렇죠. 예방적 조치를 해야죠. 왜 누설되고 나서 뭐 저 누출수 관리 체계를 누출수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하로 새버리면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통제 불능이 되는 것인데 이게 우리 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선제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에폭시는 사실 우리 그 아파트만 하더라도 매년 누수 관리 뭐 세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사성 물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관리 체계 수립 또는 강화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처분이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말은 이런 반구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요? 예, 그래서 이거 누출수 관리 체계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뭐 물론 이것도 있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에폭시가 제대로 기능을 안 했다는 거고 그 에폭시가 제대로 기능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제 다른 좀 더 신뢰가 높은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럼 스테인리스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중수형 원자로가 월성 2, 3, 4호기까지는 에폭시로 방수를 했지만 이후 원전은 후속기는 전부 스테인리스를 갖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 수명 연장을 한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도 그냥 넘어갔지만 똑같은 원전인 캐나다의 포인트루프가 있어요. 포인트루프는 거기는 스테인리스로 하고 수명 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명 연장 계속 운전 이전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후속 조치 또는 소급 적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급 적용을 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그 권고 사항도 너무 부들부들하고요. 그리고 권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게 권고 사항 맞습니까? 어차피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지켜져 왔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꼴인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분명한 거는 이건 에폭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네요. 에폭시가 방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그러면 스테인리스로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하고 또는 그거를 손을 못 대고 자 그거를 질문을 했어요. 주민들이 저도 얘기했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앵커를 갖다 박아야 되니 콘크리트 손상만다. 이제 그래서 누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공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포인트루프로도 했고, 그 다음에 저 루마니아 체르노브다 원전 2호기가 이건 다 에폭시로 설치 다 끝내놓고 다시 했어요. 스테인리스로 이거 문제 많다 이거 센다 그래가지고 스테인리스로 다시 시공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시공 선례가 있고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거는 안 따지고 한수원 말만 그렇게 애지중지 듣냐. 주민들은 이거 원해요. 지금 주민공청에서도 설명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민들이 이 얘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왜 안 되냐. 이거 시공해봤자 1,000억 기껏해 1, 2, 3, 4호기 전부 다 해도 1,000억이면 된다. 그러면 이게 1,000억이면 한 호기당 2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200억. 그러면 자 한수원이 1년에 R&D 예산을 쓰는 게 5,000억입니다. 1년에 쓰는 R&D 예산이 5,000억이에요. 자 그러면 이 200억은 조족지열이에요. 조족지열. 그러네요. 근데 엉뚱한 R&D 거기에다 퍼부으면서 실제로 현장의 안전 문제는 개선을 안 하는 이런 조직의 안전 문화는요. 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한심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R&D 비용을 가지고 말 잘 듣는 교수들
말 잘 듣는 연구원들한테 쫙 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수원을 위해서 막 떠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그게 이제 그게 잊혀지는 거예요. 거기에 5천억을 쓰면서 정작 훨씬 덜한 비용으로 이런 실제적인 안전성 향상 또는 이제 이런 보안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기는 안 쓰는 거. 왜냐하면 저기 생색이 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주 저기 안타깝습니다. 실제적인 현장의 하드웨어적인 개선 이런 것들은 거의 아예 손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수원의 안전문화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 제대로 하길 촉구를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네. 이게 터빈 갤러리라고 있는데 터빈 건물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 케이블이나 와이어 또는 또랑 같은 게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갤러리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 이제 물 웅덩이가 있는데 네네. 물 웅덩이에서 삼중수소가 나온 거예요. 그게 왜 나왔냐 이거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샘플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비커 컵 같은 거 또는 용기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여기에서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삼중수소는 이렇게 튀기도 하고 이렇게 쭉 일정한 공기 중에 삼중수소를 보이고 있는데 물 속에 삼중수소 농도는 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쌓인다, 축적된다는 것이죠.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기 중에 삼중수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자 말일까요? 아니면 그 원전 운영자 맞습니까? 조사단이 네. 어디서 출처가 나왔는지 그걸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건 조사하지 않고도 그림 그려지지 않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근데 공기 중에서 그냥 팍 튀어나왔을까요? 아니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뭐 예상되는 출처는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현장 규제 검사를 했던 담당자가 아주 질책을 합니다. 1호기 터빈 갤러리 바닥에 침전물에서 감마 핵종이 나왔다. 감마 핵종이 나왔다는 거는 세슘 137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겠네요. 이게 나왔다는 것은 이건 어디선가 누설이 심하게 됐다. 무슨 얘기냐면 세슘은 뚫고 지나가질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삼중수소는 뚫고 들어가서 바깥에 물이 있으면 그걸 오염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슘 가지고 야 이거 어디서 누설됐냐 이걸 조사를 한 거죠. 응?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유입원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갤러리가 엄청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전체 터빈 건물하고 전체를 이렇게 들어다니는데 여기에 사용 후 레진 요겁니다. 요거 사용 후 레진 탱크인데 이 빨간 게 여기서 누설이 돼서 스며들었다. 그럼 계속 꾸준히 스며들어야죠. 근데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건 또 아니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있어가지고 결국은 막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방 쪽 조치로.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냥 뚜릉 넘어가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복도들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SRT 탱크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농도가 꽤 높습니다. 방사능 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집수제 이게 누설이 되면 여기로 이제 모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여기는 그 에폭시로 이렇게 방수막이 있었던 거를 스테인레스를 하겠다 했어요. 근데 왜 여기는 안 하냐는 거죠. 정작 탱크는 그대로 두고 그냥 조그만 거 그냥 대충 무늬만 그 저기 생색내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이거를 한수원이 합의를 해줬다고 주민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명이 되겠습니까? 되긴 되죠. 근데 주민께서 받아들이시질 않겠죠. 받아들일 수 없죠. 여기서 누설이 되는데 요구만 막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그때가 돼야지 정말 정신 차릴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로마니아 체르나보다도 그렇고 이쪽 저기 캐나다 르프로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선례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알겠죠. 모른다면 그건 정말 그건 저기 바보일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권고 사항을 보면 또 주기적 점검 방안을 강구해라. 아니 그걸 지금까지 안 했냐고요.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조금 전하고 권고사항이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했는데 똑같네.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걸 그냥 스스로
밝히는 거라서 네. 좀 사람이 이걸 이제 후한무치라 그러죠. 얼굴이 두꺼우면 창피한 것도 모르는데 도대체 얼마나 두꺼우면 이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익숙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한수원이 요구하는 거를 수용하면서 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밑에 권고사항에 보건 기겁을 할 대책이요. 얘기입니다. 이거 하부 지하 환경조사 및 오염 보건 대책. 아직까지 오염됐다는 없었던 얘기잖아요. 모양이죠. 누설이 네, 돼서. 그러네요. 아니 오염 보건 대책도 보건 대책이지만 누설부터 차단을 해야죠. 그 얘기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와서 이제 자가당착이 되는 거죠. 예. 누설이 없었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 그런데 이거 누설이 갑자기 있네. 누설이 있네.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앞은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이걸 중구난방이라고 하죠. 근데 참 우리 안전문화로 치기에는 정말로 하고 정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그 불감증이라고 하죠. 안전 불감증 이게 완전히 이제 몸에 배어가지고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민 앞에 설명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걸 보면 네. 원한이는 분명히 주민 사이드가 아니에요. 우리 대표님 그런 생각하신 적 있어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국민 편이라고요? 예. 아니죠. 사업자 편이죠. 우리 깨놓고 말하죠. 뭐. 아니, 그건 근데 너무 낯설게 들리는데요. 그럼 원자력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아, 물론 그건 그 그럴 수도 1조에 있죠. 보면 방사능 이용 시설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핵 마피아에 있었는데요. 그런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는요. 그걸 이제 그 입 바른 말, 굳이 영어로 하면 립 서비스죠. 그래서 그거는 잘하는데 실제로 그 손으로 발로 한 적은 없다는 거죠. 주민들의 눈높이를 아예 따라갈 생각을 안 해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안전 수준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들의 눈높이가 안전의 수준이고 목표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한수원하고 뭐 약점 잡힌 게 있는가? 뭐 한수원 원안이가요. 한수원에서 뭐라 그러면 이거 못합니다. 이러면 그냥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또 푸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그 사이에서 완전히 샌드위치 된 게 원안이다 지금. 네. 그럼 네. 원안이는 왜 한수원에 진짜 그렇게 제대로 된 소리도 못하느냐? 그걸 제대로 얘기하다가 제보자로 나선 사람이 이택 박사입니다. 저도 뵀습니다. TV 화면이긴 하지만요.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도 했고 그렇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간을 갖지는 않을까. 아마 저 개인적인 그 과거 지난해죠. 보면은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좀 걱정됩니다만은 절대 굴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부진의 관측정에서 측정값의 추이를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노란 선이 있잖아요. 노란 선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선을 따라서 이 노란 포인트가 관측정입니다. 여기서 어떤 누설이 일어났고 그 측정을 해서 추이를 분석을 했는데 WS20 같은 경우는 28,200베크렐이 500베크렐로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과거 사용 후 레진 탱크 이겁니다. 이거 사용 후 네. 레진 탱크 여기서 누설된 것이 이제 꾸준히 한번 나와가지고 그것에 의한 영향이지 않느냐 하고 추정만 하는 거예요. 추정. 네. 그러면 원천 차단을 시켜야 되는 방안을 권고를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높은 삼중수소 원인 추가 조사 필요. 그럼 그동안에 뭐 했나요? 그러니까요. 조사만 한 거예요. 조사만 계속 하자. 근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예. 글쎄요. 뭐가 나올까요? 수명 연장 기간 동안도 계속 아하. 추가 조사만 하고 네, 네. 관측정을 활용한 부지 감시 강화 방안 수립 및 이행. 아니 관측정이 지금까지 없었냐고요. 있었잖아요. 그렇죠. 몇 개 더 파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삼중수소 분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추가 조사 필요하고
그냥 계속 조사만 하고 있고 계속 문제가 되는 거를 계속 조사만 하고 수명 연장까지 해서 수명 연장 기간 끝날 때까지 조사만 하다가 끝나겠다. 그럼 계속 누설을 허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합법적인 진짜 누설을 허용하는 원안위가 어떤 권한으로 국민이 부여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누설을 어떻게 허용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 시민들이 당연한 권리고 의무고 이건 따져야 됩니다. 진짜 우리 같이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원안위에 요구를 해서 뭐 국회의원도 있고 지역에 규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거의 관행을 보면은 자 주민이 시민이 환경단체가 무슨 기술적인 걸 알겠느냐. 그냥 규제자가 원자력 안전위원회죠. 예. 사업자와 같이 어른이 잘하고 있을 텐데 하고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그 일환이라고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주민, 시민 훨씬 더 저기 원안위 직원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왜냐면 그분들에게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원안위는 저기 서울 어디 세문안로에 있나요? 지금 아직도 모르겠으면 어딘가 있겠죠? 어디 멀리서 있다가 그냥 보고받고 종이상으로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디 그 저기 시민 또 주민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좀 할 말 하지 않을 말 골라야 될까? 저는 아까 그 권고사항 이제 세 번째 봤잖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무능력하면은 아면 어떤 외압이 있었으면 이러한 거를 권고사항이라고 하고 다 어디 잠원비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 돈인데 그렇죠? 그걸로 예. 이제 퉁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퉁치고 자기는 먹었으니까. 그렇죠. 시키는 그렇게 대로 하는 하고 거죠. 뭐 저기 저기 하면 또 그 보상해주고 뭐 이런 그 편법 있잖아요. 아주 기형적인 그걸 또 연결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수명 연장 되고 그러다가 또 문제가 안 될 확률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 저기 선제적인 자세는 정말 한 톨만큼도 보이지 않아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거 좀 저기 나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조사단을 꾸린 게 결국 원안위가 한수원 쪽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이제 꾸린 것 같은데 네. 주민 사이드나 저희들하고 전혀 협력 또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단 사람들이 어디를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아니 우리 교수님이야 워낙 이쪽 분야 오래 하신 분이니까 좀 사정이 다른데 거기에 조사단장으로 서울대 교수님이 들어와 있거든요. 건축학과 교수님인데 네. 이분이 원전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잘 듣고. 그렇죠. 거기에는 어떤 그 저기 직함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바지 저고리 또는 얼굴 무술은 뭐라고 하죠. 그런 경우네요. 아니 왜 나한테 그러냐? 나는 건축 나와서 건축 네. 쪽으로만 볼 뿐이다. 근데 단장님이 재료도 알고 원자력 시스템도 알고 그다음에 방사선도 좀 알고 폐기물도 좀 이해를 하고 개통도 좀 이해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디서 출처가 어떻게 되고 설계 개념이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야 되고 이걸 지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장이라 하면 정말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다른 분야까지. 근데 어찌 이게 그 자기 자신의 전공만 보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 그걸 하라고 국가에서 국민 세금으로 그 저기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 거기에 대한 본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말을 정말로 했다면 그건 정말로 창피한 일입니다. 그 서울대학교 교수 맞습니까? 누구라는 건 제게 대충 아니, 뭐, 알고는 있는데요. 예. 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우리가 이제 막 질문하니까 답변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참 안 되셨더라고. 본인은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해달라 그러니까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네. 해주신 건데. 그러면은 다음에는 최소한 그 본부는 다 했어야 되죠. 뭐 단장이라면은 예.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지휘를 해야 되는데 현악은 어떻게 되고 타악은 어떻게 되고 이게 다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조사를 하려고 해도 자료를 줘야 되죠. 하지. 그렇죠. 뭐 내가 어떻게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냐. 뭐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 개념이라면 되죠. 그렇죠? 직접 뛰어들어가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것 자료 이거 저거 요청하고 진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어요. 자, 마지막에 외부 환경으로 유출 여부를 확인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5개에서 평균 뭐 87베크렐이고 이발에서도 327베크렐이고 일부 1, 2발전소 취수구에서도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권고 사항이 이제 골때입니다. 부지 내 외부 지하수 체계 감시를 위한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자가당차로 가가지고 아까 그렇죠. 이제 그 어디까지 했는데 안 샌다 그랬다가. 지하수까지. 예. 그럼 뭐죠? 이게 줄줄 새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냥 때려 맞춘 건데요. 그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밝힌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삼중수소 농도가 실질값이 해안가로 갈수록 급격히 낮아져서 부지 외부로 유의미한 삼중수소 유출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오염수가 바다로 가까울수록 농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바다로 샌다는 얘기죠, 이게. 예? 그게 다 새어 나가 버렸다는 이야기죠. 바다로 그렇죠. 나가니까 그 바닷물하고 일단 교류가 되면서 농도가 낮아지고 쓸려 나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 이유밖에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로 가까워질수록 농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부지 외부로 안 나갔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로 그냥 그러네요. 손바닥 가리고 해를 가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초등학생이라도 조금 배꼽 잡고 웃을 것 같은데요. 이거요. 대한민국 세계 네.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는 한 현주소예요, 현주소. 네. 예. 그리고 특히 월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운영 실적에서 뭐 세계 1위를 한 적도 많고 그런데 이게 우리 민낯이고 정말 파헤쳐 보면은 우리는 정말 앨범으로 헐벗고 있었구나. 그걸 다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옷을 벗기면 벗길수록 그 치부가 다 드러나네요. 그렇죠? 이거 창피해 가지고요. 네.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대한민국 원자력계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이거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안건을 올린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 뭐냐 했더니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 운영하고 전문 인력 확보해가지고 감시 결과를 제3자 검토. 제3자가 누군데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지하수 유동 모델 개선해서 누설원을 조기 파악하겠다. 이거를 3차원 해석으로 지하 유동 모델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데 아니 세워라 내워라 해석만 열심히 하세요. 응?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 지하수 올라가고 내려가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 해석 모델은 그냥 추이만 보는 거지. 예? 이런 걸 갖다가 뭐 외부 환경으로 안 나간다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편리한 그 뭐죠? 기댈 때가 생긴 거죠. 3차원. 와. 그리고 해석을 한다. 그런데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지금 있는 그런 그 지난번 후쿠시마 때 말씀드린 이런 소위 율로리안이라고 하는 것, 그냥 뭉텅이로 하는 것들, 블라베라 이건 안 된다니까요. 물 분자를 수경계, 수해계를 만들어 가지고 띄워 가지고 거기다가 첫 번째, 두 번째 몬테칼로를 쓰는 거 확률적으로.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초기 조건, 경계 조건이 아주 3차원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거는 정말로 컴퓨터 코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경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없는 그냥 홀만 좀 3차원 많이 있습니다. 상용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 영역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쓸모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예비적으로 크게
소위 order of magnitude라는 어떤 크기 정도라는 것이지 이게 어디서부터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농도가 줄어들고 그 답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하수 유동 모델을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뭐 한다니까 야 대단한 저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진짜 없나 보다. 그렇게 되겠죠. 이거로 눈 가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까 몬테칼로라는 확률적인 라그란지라는 걸 써가지고 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죠. 초기 조건, 그리고 맨날 바뀌어요. 이게 24시간 바뀝니다. 그리고 경계 조건, 그리고 이쪽 후속 조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앞 말고 뒤쪽도 바뀐다면 이게 바닷물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뭐 태풍 올 때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보통 일기예보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아마도 하다가 대충 하고 끝내겠죠. 그러면은 주민께서는 그렇죠. 와, 3차원 해석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한다. 그런데 저는 웨스팅하우스에서 3차원, 그것도 해결료가 있다가 없어지고 물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걸 했잖아요. 녹고 서로 엉키고 또 깨지고 막 자리가 움직이는, 이거 사람이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그 숨어 있는 매개 변수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개발자긴 사용자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께 알려져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전에서 사용하는 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들은 이런 3차원 지하수 유동 모델 개선하고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냥 좀 뭐 노력은 가상합니다만 실제로 실제적인 효과는 거의 없는 그런 액션에 현혹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조사단이 발표할 때 지역에 내려간 전문가와 시민 전문가와 주민들의 질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원자력 안전이라는 건요, 머리로 푸는 게 아니고요, 가슴하고 손과 발로 푸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치 머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저는 입을 다물도록 하겠습니다. 1호기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하셨으면 2호기나 3호기, 4호기도 만약 똑같은 현상이 있다 그러면 그건 샌다라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결과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SRT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SRT의 조사를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1호기만 하신 거죠. 1호기만 실험했어요. 거기는 1호기만 실험을 해봐서 이게 이 정도 될 거라고 한 거고, 나머지 2, 3, 4호기는 우리가 못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SRT의 운전 절차를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운전 절차요? 예. 그건 이제 매뉴얼에서 설명해 주는 거 그 정도밖에 우리가 정보를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거를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조사를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SRT 운전을 어떻게 했냐면, 사업자가 한수원이 어떻게 했냐면, SRT는 수위가 높아지면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위가 높아지면 그 알람이 어디로 가냐면 MCR로 가요. 운전원이 있는 MCR로, 메인 컨트롤 쪽으로 갑니다. 거기에 반짝반짝하고 불빛이 들어와요. 이거 수위가 높으니까 빨리 물 빼가지고 액체 폐기물 쪽으로 빼라, 그런 신호가 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 알람 위로 더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예? 배관이 하나 달려가지고 물이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펌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기 아까 그림에 보였던. 자, 그런데 사업자가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아십니까?
썸프로 떨어지는 밸브 오픈되어 있는 상태를 막아놨어요. 그 다음에 고수의 알람 다 잠궈놨어요. 그러면 탱크가 어떻게 운전이 됩니까? 운전하면서 계속 사용을 해주는 물로 뿜어가지고 탱크로 들어오고 있는데 고수위로 올라가는 알람 꺼놨어요. 오버플로우 되는 밸브 잠가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확인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배수 누출공을 막아놔서 생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콘크리트로 투수되는 것만 우리가 검증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거기까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오퍼레이션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신 거네요, 조사를. 그 다음에 인정했다. SRT 상부에 말이죠. SRT 상부에 점검구라는 거 있는 거 모르시죠? 제대로 조사했다는 걸 인정하셨습니다. 점검하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봤어요. 예. 그걸 열어서 주기적으로 깊이를 측정하고 레인이 얼마만큼 쌓이는지 측정하고 수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고 그런 걸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아까 배출공에서 막아놓고 그때 이제 그 떨어지는 것만 그 당시 자, 좋습니다. 알람 거지요. 오버플로우 되는 라인 잠가버렸죠. 계속 유입됩니다. 그러면 그 탱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꽉 차겠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못 들어오겠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SRT 구조물에 여기 SRT 구조물의 네. 형상이나 제대로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이 구조 쪽으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네. 점검구 쪽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SRT 상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했냐고요? 못 올라갔죠. 보면은 아니 점검구 확인하셨다면서 보고만 보고 내려왔죠. 점검구도 열어보지도 않고요. 네. 그게 무슨 조사입니까? 아니 점검구가 있는데 열어보라고 점검구에 갔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조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얘기 마저 들으세요. 네. 점검구를 열어보면 상부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나타납니다. 말씀드릴까요? 상부는 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적이 뭔지 아시죠?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분은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현장 규제 검사원으로 평생을 활동을 하신 분이고 지금은 퇴직을 해서 위촉 규제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근데 이 문제를 제보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검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거를 물어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그러면 부실하게 조사를 했다. 밸브가 잠겨 있고 얼람이 꺼져 있고 이런 거 운전 절차도 제대로 안 보고 운전원실에 가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 오버플로우가 되든 말든 그냥 그러면 이 오염수가 어디서 왔느냐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 봤냐 그랬더니 안 가봤다.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는지 아시냐.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조적으로 돼 있다. 조적이 뭐냐. 그냥 벽돌 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조적이 뭔지 모른대요. 저도 몰랐지만 근데 건축가가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거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뭐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장래가 참 교수님이 참 평생 이런 경우를 당해 보실 거는 처음이실 것 같은데 평생 그 학생들 가르치고 자기 전공 분야 건축 구조라든가 뭐 건축 분야에서 이론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거는 맞습니다. 서울대 교수님 다 어느 정도 상당히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이렇게 현장 와서 시공 문제 또는 운영 문제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저 프로페셔널들을 데리고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한이가 아유 교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해가지고 딱 모셔다 놓고 거기 조사단도 다 교수들이에요 또. 그러니까 아까 뭐 유동 모델이나 잔뜩 돌리고 그 전혀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다음에 그 저 또 한 분은 뭐 저 그 방사능의 공기 중에서 이게 그 물로 들어가 가지고 지속적으로 쭉 축적되는 거 그 모습을 아까 보셨잖아요. 그 실험했어요 그 교수님은. 근데 그거 하면 뭐합니까? 공기 중에 삼중수소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아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조사를 한 결과를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니 아까 이희택 연구원 같은 분은 완전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가지고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어떻게 3년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했냐? 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한이가 제대로 못하도록 팀을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외계인들만 다 모아놓은 거죠. 그렇죠. 최소한 지구에 발을 딛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지구인을 갖다 놔야 되는데. 그렇죠. 경주는 아니더라도 지구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외계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그 표정을 보니까 이게 뭔 소리라고 하는데 이 단장 맞습니까? 단장님이 너무 제대로 이거는 저기 수치스러운 일. 저도 같은 학교에서 아직은 명예 교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참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교수들의 그 특성이죠. 그 저기 직함만 가지고 이거야말로 제가 그래서 아까 모두 말씀드린 머리가 아니고 가슴하고 손발로 해야 된다. 가슴이라고 하면 아 이거 내 아들이 내 아이들이 여기 있다면 아니면 내 어머니 아버지 여기 있어. 그런 가슴이 없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차원 찾고 이렇게 되는 게 빤해요. 왜냐하면 저도 3차원 컴퓨터 코드를 썼거든요. 근데 그건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안전은 그걸로 못 잡아요. 가슴하고 손발로 잡아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그 단장은 저도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 뭐 마주친 그런 교수가 맞는데요. 저는 같은 한때 동료로서 물론 지금도 동료라고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그 창피합니다. 뭐 또 네. 교수님이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해달라 그러니까 아니요. 원한위에서 해달라 그러니까 해준 그렇죠. 건데. 그렇지만은 예. 한다고 수락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 근데 수락만 하고 일을 하자는 거죠. 저는 그 아까 표정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게 어떨 때 나오는 표정이죠? 학생들을 저는 많이 키우잖아요. 모르고 있을 때 그건 마저 이거는 공격이 취약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혼나는 거죠. 그리고 학생은 이제 나하고 인연이 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혼내니까. 똑같은 거네요. 아까 보니까 찍히는 거. 그렇죠. 찍히는 거라서 제가 사실은 제자가 많이 있지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이유는 항상 이제 나무람. 근데 그 표정 그대로예요. 아까 그 홍모 교수님이죠. 그렇죠? 예. 건축학과에 정말 그 애잔한 표정입니다. 좀 안 됐더라고요. 안 됐네요, 정말로. 제가 가서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 점심 시간인가 잠깐 쉬는 시간에 한 2시간 하고 나서 네네네. 찾아가서 아유 교수님 그 이렇게까지 좀 현장 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참 좀 진짜 말씀대로 애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내가 뭐 와가지고 해달라 해서 온 건데 그죠? 그러면 해야죠. 그래서 해달라고 했으면 해야죠. 근데 뭐 안 한 거예요. 팀워크나 이런 거 제대로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교수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현장과 거리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그렇더라도 그 교수들이 와서 봤어야죠. 단장도 상주를 하고요. 네. 방학 기간 중에 만약에 3년이라면 아마 방학도 여러 번 거쳤을 겁니다. 딴 데 갈 게 아니고 거기 있었어야죠. 그리고 챙겼어야죠. 그리고 교수들만 가지고 안 되면 전문가들 불렀어야죠. 먼저 월성 234호기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 관점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콘크리트 수조 구조물 방수 누수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이 수립될 것이 요구된다라고 권고사항을 내셨어요. 그렇죠? 이 권고사항은 내부적으로 조사단의 결론입니까? 결론으로 봐도 되겠죠. 예. 그래서 방수 누수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콘크리트 수조 구조물이 누수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공 재료 보수 기술 품질 관리 검증 시스템 수립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이제 보고서 내용을 좀 보니까 그 에폭시의 강도라든가 방사성 내환경 검증, 그 다음에 에폭시에 대한 내진 검증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검토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집어 넣어야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쉬운 거는 누출수 관리 체계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설계적으로 이 월성 원전이 누설되거나 누설되면 정비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거 설계할 때 한참 논란을 했었던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갔습니다. 옛날에 젠틀리 2라든가 보이는 프로 원년 캔도 6의 그냥 표준형으로 그냥 가버린 건데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저 권고사항은 해결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누설을 전제하고 누설을 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확인하고 품질관리 이건 아니고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누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가 뭐냐. 그 대표적인 예가 그 SRT의 내부에 그 스테인리스 스틸 라인을 하셨더라고요. 왜 딴 데는 그렇게 못하냐. 이런 예방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 공고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 안 들어가 있고 주민들은 누설되는 걸 되게 우려하는데 또 누설되는 걸 인정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인정을 안 했어요. 원안이 전체가 누설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데 환경으로 누출이 안 되고 있다. 이걸로는 안 통한다. 누설되는 걸 차단해라. 사전에 예방적 조치가 권고돼야 되는 것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예방적 조치를 강화를 해서 스테인리스로 설치를 해라.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홍 교수님께서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민들도 상당수 그거를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주민들도 불안해하다. 그러면 이게 안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일단 그 아까 우리 홍 교수님 단장님이시죠. 표정을 보면은 마치 우리 이 대표께서 방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잔띠 기타 등등 이게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전달이 과연 됐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파악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났으면 그게 표정이 그려지네. 그런데 저도 공인으로서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그리고 이런 단장으로서 그런 표정을 보이면 이거 진지해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국민의 안전이잖아요. 주민의 안녕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최소한 표정만은 진지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고 이 시간이 빨리 끝 몇 분 남았을까 하는 그런 표정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가장 싫어했던 그 표정을 이 단장께서 짓고 있네요. 이거는 직무유기이고 직무태만이고 그리고 함량 미달입니다. 받아들여진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네, 교수님께서 동료 교수님께 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구조물이 손상이 됐는데 법적으로 예방조치 해놨던 경련 열압 평가를 유관과 비파괴 검사로 하시느라고 파손된 걸 모르셨는데 법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것을 못하셨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과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시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원래적으로 하면은? 예,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조사가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확인이 됐었으면 더 좋았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사가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법적인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분은 그린피스 장말 캠페이너입니다. 그분이 이제 경련열화, 즉 에폭시 라이너가 손상이 됐는데 왜 예방적 조치가 없었는데 그걸 그냥 놔둔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 조치를 원안위가 안 했느냐, 이제 그걸 추궁한 거죠. 사실 굉장히 강력한 추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원안위 안전과장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지금 권고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안에 권고사항인가 또는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에폭시 대체제를 개발하겠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 안전과장이라 하면요, 공무원일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 이러이러한 불찰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단 한마디라도 좀 놓쳤습니다. 뭐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일체 그런 게 없네요. 전혀. 그냥 여태까지 왔고 앞으로 내 스테인리스 스틸도 아니고 또 대체제를 개발한다. 참 우리가 캐나다보다 루마니아보다 앞서가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왜 그럼 그 나라들이 우리보다 덜 개방돼서 덜 발전해서 그랬을까요? 선험적인 경험이 있었겠죠.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왜 지금 와서 대체제 개발 그 시간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마 또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맞습니다. 방법이 예. 있는데 예. 시간을 벌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마 우리 뇌리에서 기억에서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스틸 철판 하라니까 그거 안 하려고. 그렇죠. 시간 벌려고. 거기에 대한 변명이죠. 그런데 참 궁하게 들리고 그러면서도 일단 주민 대상이고 이런 자리에서는 놓친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예.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책임론 또는 기타 그게 무서운 줄 알죠.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도요 용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철밥통이죠. 그렇죠? 우리 생계수단 물론 맞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공무원 아닙니까?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안전과장이라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말에 어떠한 사과도 후회도 또 없어요. 저는 그게 정말 아주 뭐랄까요? 원자력 안전 규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원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고 하다가는 정말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 예. 단지 우리가 운이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운이 언제까지 따를까요? 그리고 이제 점점 기수도 많아요. 또 중요한 거는 시간이 많이 갑니다. 이제 30년, 40년 가는 원전들이 속속 나올 텐데요. 노후되고 있죠. 노후 원전 경련열화는 어느 원전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통 안전을 하면 욕조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좀 사고 있다가 없어요. 이제 또 올라가는 추세가 있거든요. 이거 비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사고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저는 그런 표정에서 과연 이 사람이 안전과장이라는 게 좀 얄밀 정도로 뭐랄까요? 이런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책임 안 지려는 그밖에 없어 보여요. 어떤 일말의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서 표정 보이지 않나요? 그냥 월급 받는 공무원 그리고 어디 한직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공무원 그러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그런 공무원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권한은 갖되 네. 책임은 안 지는. 맞아요. 아주 이러다가 미국 원자력 산업이 망했거든요. 이러다가 후쿠시마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향해서 가고 있네요. 보여요.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핵공학과 명예 교수님께서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을 진짜 마음에 새기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결국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국민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고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를 할 때 지금 너무
아니하다. 국민 안전 수준도 팽개치고 사업자의 말만 들어주고 국민들의 요구사항은 달래고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내고 넘어가고 참 아쉽습니다. 본분을 잊어버린 거고 그리고 국민이 주민이 하면은 국민이 주민이 뭐 무슨 기술을 알아요? 숫자 아시나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희택 박사님께서 처음에 질의를 하시면서 1호기뿐만이 아니라 2, 3, 4호기도 사용해결로 저장소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점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에폭시가 방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에폭시 방수 기능에 대한 조사를 원안이나 여전히 이제 한수원에 지금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 그림을 보면은 한수원이 2026년까지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문제라고 봐요. 이미 누수 원인이 상당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누수가 지금도 되고 있다라는 조사원의 정언도 있는 마당에 원안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는가. 원안위에서 조사단을 추가적으로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든지 해서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2026년까지 조사를 지켜본다. 그리고 한수원에 조사를 맡긴다. 라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은 월성 경주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입니다. 근데 하는 말씀은 결국은 에폭시 라이너를 점검하고 2026년까지 점검해서 2026년부터 보수하겠다 하고 시간 끌기 작전으로 지금 나간 거를 딱 집은 겁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보수를 하면 하세월이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고 원안위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진짜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수용을 하면 될 걸 왜 저렇게 끝까지 버티려고 그러느냐. 누구를 위한 원안인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안위는 우리 사이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민께서도 이제 하셨나요? 그는 전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데 언제 주민 쪽에 국민 쪽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냥 이건 사업자를 보호하고 그 편에서 모든 그러니까 안경 자체가 사업자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건 그러다 치고요. 본분을 하지 않는 그런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리고 안전과장 분명히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홍모 교수님도 그렇듯이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몇 분 남았을까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참 거기에는 참 저도 이렇게 동정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한심하게 될 때까지 아무도 질책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민과 국민은 저 포함해서 그동안 뭘 했을까. 저도 참 너무 잘못한 게 많습니다. 이번 이런 영상을 보면서 후쿠시마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월성을 우리 원전을 그동안 왜 그대로 뒀을까. 예.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뭐 원자력 엑스파일에서 교수님께서도 이제 많은 질책을 좀 필요하면 하시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해 주십시오. 네, 그건 잘합니다. 제가 질책하는 거는. 예. 발전에 대해 감사도 맡고 있습니다. 이재걸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조사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조사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라고 시인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SRT에 대해서는 어쨌든 스테인레스 스틸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SRT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부에 다 쓰는 게 없어요. 누설이 되지 않는데도 그거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바꾼다라고 지금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그 SFB 사용 해결력 저장조 1, 2, 3, 4호기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바꾼다라는 바꿔야 된다라는 조치 사항도 없고요. 에폭시 라이너 문제가 있다. 아까도 뭐 유리 재질에 문제가 있어서 높고 더더욱 누설을 가속시킨다라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데요. 그런 걸 계속 에폭시 라이너로 하겠다라고 지금 하시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저거 아닙니까? 저거 SFP 지금 사용 저장주 4만 달러 들어갑니다. 하나에 23kg인가 20kg가 들어요. 그러면 저게 벌써 몇십 분이 되는 무게 아닙니까? 저 무게가 바닥을 오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지진이 왔어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모모대학면에서 1.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와서 흔들렸습니다. 그럼 저게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400톤? 그러니까 각 400톤을 분산해서 저걸 레일로 걸지 않습니까? 사용료가 나오면 하나하나 걸어가지고 쭉쭉 밀어가지고 층은 몇 층인지 모르겠습니다. 10몇 층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몇 층의 쇳덩어리를 걸어가지고 지금 무게를 부르고 있는데 그 바닥에 받는 압력은 엄청날 겁니다. 그게 혹시 라인으로 처리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진이나 흔들림이 있었을 경우에 즉각적인 조치가 안 되는 지금 2026년 지금 4년 5년 이상 걸리는 거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또 누설이 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2, 3, 4기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저는 변경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조치 계획이 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지진 문제 때문에 저번에 콘크리트가 이제 무너지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하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는 이제 강도가 상당합니다. 저 정도뿐만 아니라 벽난 건물의 무게도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밑에 하부가 상당히 이제 좀 탄탄하고 밑에는 또 기초 지반의 그 안반이 이제 닫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콘크리트가 저 무게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이제 그런 상황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진 때문에 쓰러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밑에 보면은 그 바닥에 이제 고정할 수 있는 데를 이제 만들고 그 옆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물이 안 새게끔 다 에폭시로 이렇게 발라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고정 이제 걸쇠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진이 와서 저기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테인리스 스틸로 라이닝하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제 하게 되면 그쪽 그 벽 쪽에다가 앵커 해가지고 다시 다 두르고 거기다가 이제 이 스테인리스를 이제 하게 되면 이 앵커 부분 때문에 벽체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제 하는 거가 이득은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에폭시로도 계속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더 이제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겠다. 예,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폭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옆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바닥부는 그 사용료가 저렇게 이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전 지금까지 점검을 잘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부에 대해 가지고도 점검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보수를 하게끔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지금 현재 솔직히 1호기 같은 경우에는 1호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호기 부분은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게 해가지고 저쪽 부분을 완전히 클리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께서 지적을 하신 거는 왜 예방적 조치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안 하느냐 그거를 추궁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원안이 답변은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앵커볼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손상을 줄 수가 있으니 안 한만 못한 게 될 수도 있다. 이미 시공 실적이 있고 해외에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런 거를 반영하려고 생각을 안 하느냐. 지금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변명만 잔뜩 늘어놓으니까 표정이 좀 완전히 씹은 표정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저렇게 되는 거죠. 사실 국민이 요구하는 안전 수준과 높이에 맞춰서 원안위가 안전 기준을 세팅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안전 기준 그럼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니 저렇게 스스로도 모순이 되고 가치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제 그 마이크도 그렇고 울림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은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데 표정만 가지고도 안전 과정이 얼마나 따분해하고 얼마나 그 사업자를 두둔하고 근데 규제자라 하면요 그 시아버지처럼 굴어야 돼요.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거는 해야 돼. 저거는 해야 돼.
되게 너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마치 밀월 관계를 갖는 것처럼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규제자하고 이런 밀월 관계에 있으면은 안 되거든요. 최소한 있더라도 그건 저기 표정 관리를 해서 숨겨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보면은 표정만 갖고도 읽혀져요. 이 안전 과정은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고, 그리고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렇게 가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요, 최소한 이런 주민 또는 국민 앞에서 이 말씀으로라도 그런 걸 놓쳤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러이러한 선례가 있으니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가성비 문제가 아니죠. 원자력에 관한 하는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 또 안전,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그거를 책임지라고 우리 국민께서 월급을 주는데 정작 월급만 받아먹고 그 사업자, 이건 그러니까 저는 늘 느끼는 게요. 저도 잠시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라고 했었는데 그냥 조금 과장하면은 사업자가 만들어준 보고서를 그대로 표지만 바꿔가지고 거기에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또 표지만 바꿔가지고 원자력 안전 전문이 되고 그게 안전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표지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내용물은 누가? 사업자가 쓴 거죠.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사업자 못지않은 실력을 갖고, 미국 원자력 안전 핵규제위원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력을 가지려면은 물론 경비가 필요하죠. 연구비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실질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데 다 저기 입막음용으로 딴 데 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력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하고 있는데 거기마저도 사업자의 그 저기 입김에 휘말리고 있어서 이런 그 저기 잘못된 먹이 사슬을 끈을 끊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터지죠. 안 터질까요? 터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원전이 차례차례 하나씩 나이 들고 있거든요. 골다공증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이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참 운이 좋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운이 좋을 거라고 아무도 단정하지 못합니다. 이건 어디 큰 보험회사도 단정하지 못해요. 어떤 투자회사 단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일깨우고 그리고 계속 안전위원회 포함해서 한수원을 밀고 또 저기 설득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말 말고요, 계산 말고 실제 행동을 할 수 있게, 이건 하드웨어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원자력 발전소는 정지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 원자력 엑스 파일은 월성 원전 누설에 대해서 3년 동안 조사 결과를 설명한 주민 설명의 결과를 놓고 주민들의 반응과 전문가들의 반응을 그대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과연 조사단이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떤 공고사항을 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조사한 결과를 갖다가 다음 주 11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라면 이거는 분명히 국민과 주민의 원하는 수준이 아닌 사업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고유 기능을 훼손하는,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나와 있는 형편없는 공고사항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국민적 지탄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사족 같습니다만은 규제자가 규제자다워야 되고요, 사업자는 사업자다워야 되고, 그럴 때는 뭐죠? 주인이 누굽니까? 원자력 발전소 주인이 누구예요? 한수원인가요? 아니면 원자력 안전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실인가요? 주민입니다. 국민이고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누구 편에 서야 될까요? 난 이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동안에 과연 사업자는 그리고 규제자는 그 본분을 다했는지, 아니면 이걸 정말로 생계수단으로 삼고 그냥 있는 동안 문제없이 무사 안일주의로 가지는 않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유튜브를 개설해서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자력 안전과 미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다시 다시 할까요? 원자력 안전과 미래 유튜브 채널 시청해 주세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